자, 그러면 다음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2018년 7월 15일 그리고 2019년 2월 27일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패킷 교환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패킷 교환 방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은 송신 측에서 모든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패킷으로 분해해서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이를 원래 메시지로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그 패킷이라는 단어 제가 작년, 올해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패킷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패킷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기 쉽게 일정한 크기로 나눈 정보의 전송 단위입니다. 그래서 패킷은 이렇게 생겼어요. 헤더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는데 헤더에는 패킷 번호와 그다음에 송신지 주소, 그다음에 수신지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목적지로 전달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패킷이 이동하는 동안 네트워크의 각 장치는 이제 대표적으로 라우터가 있겠죠. 이 장치가 헤더의 정보를 보고 헤더의 정보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패킷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패킷에다가 그 IP가 붙은 거를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패킷의 전달 과정은 첫째, 전달할 정보를 패킷 단위로 나누고요. 분할 과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로 라우팅해서 라우팅이라는 거는 이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설정해서 수신지에 패킷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따로따로 온 패킷을 순서대로 모아서 원래 정보로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요. 패킷은 출발 순서와 도착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패킷을 나누면서 이제 패킷 번호를 이렇게 매겨요. 그래서 1, 2, 3, 4, 5의 순서로 보냈다고 해도 수신 측에서는 요 순서대로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3, 2, 4, 1, 5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요 패킷 번호를 보고 다시 원래 순서로 재조립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패킷의 헤더에 들어있던 것 중 IP는 패킷의 주소 부분을 처리해서 패킷들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태, 속도나 대역폭 등을 따져서 최적의 경로로 선택해서 발송해 주는 장치가 이제 라우터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의 장점은 경로를 독점적,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경로로 발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때문에 이제 패킷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최적의 경로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으로는 되게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전송 회선이나 노드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우회 경로를 통해 전송이 되기 때문에 통신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갓 교환기, 이제 라우터 부분에서 다소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연은 가변적이고, 즉 전송량이 증가하면 지연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킷에 이제 헤더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패킷별
헤더 추가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킷 교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데이터그램 방식은 각 전송 패킷을 미리 정해진 경로 없이, 요게 키워드입니다. 미리 정해진 경로 없이 각각의 패킷을 순서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지의 패킷도 같은 경로를 거치지 않고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요. 망의 한 부분이 혼잡할 때 전송 패킷에 다른 경로를 배정해서 융통성 있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회선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과 다르게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논리적인 연결을 먼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통신 기술입니다. 이 회선 교환 방식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패킷으로 최적의 경로를 고정하고 경로가 고정되면 그 다음 패킷으로 다 나누어 고속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경로 중 어떤 최적의 경로를 발견을 하면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하고 고정을 하고 요 경로로 패킷을 고속으로 빠르게 보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교적 긴 메시지의 전송 시 효과적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전화망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망. 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패킷 교환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연결 설정에 따라 가상회선과 데이터그램으로 분류된다. 맞죠? 네. 메시지를 보다 짧은 길이의 패킷으로 나누어 전송하는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망에 유입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전송 속도가 빠르다. 네, 빠른 게 아니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블로킹 현상이 없다.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서 각각의 송수신 주소를 부과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패킷 교환 방식이죠. 방금 설명드렸던 일정 단위로 나눈다는 게 이제 패킷으로 나누어서 라는 소리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패킷 교환을 수행하기 위해서 패킷 교환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 사이에 가상회선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기능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수의 중계로에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기능 필요하죠. 라우팅. 여기서 말하는 패킷 교환기는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전송량을 제어하여 수신 버퍼의 범람 방지 기능 필요하죠. 4번 다수의 링크를 하나의 논리 채널로 다중화하는 기능. 이 다중화라는 키워드를 다중화라는 이제 기능을 배우긴 했었으나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인데 요 다중화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어야 이 문제가 더 정확히 설명이 될 것 같네요. 요 26번은 2020년 2월 16일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요 다중화라는 개념 배우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패킷 교환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패킷과 함께 오류 제어를 함으로써 고품질, 고신뢰성 통신이 가능합니다. 패킷을 전송 시에만 정성로로 사용하므로 설비 이용 효율이 높습니다. 패킷 교환의 방식으로는 연결형인 가상회선 방식과 비연결형인 데이터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렸죠. 복수의 상대방과는 통신이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문제는 지금 한 번만 출제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기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자, 이번에는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 번 설정된 경로는 전용 경로로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유지해야 되는 전송 방식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회선 교환 방식, 제가 방금 전화망이랑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전화, 컴퓨터 등과 같은 두 대의 통신 장치 사이에 일시적으로 물리적인 전용선을 점유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용선을 점유한다라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교환기를 통해 통신 회선을 설정해서 직접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교환 방식으로 음성 전화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망.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고요.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전화를 걸 때요. A라는 것과 B가 A가 B한테 전화를 겁니다. B가 받았어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 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는 이 전용 선을 이 회선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C라는 애가 B랑 통화하고 싶다 하면 동시에 전화를 하진 못하죠. 얘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전화가 끝나야만 이렇게 통화를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송신자가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1대1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 즉 전용 회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 교환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치는데요. 회선 설정, 데이터 전송, 회선 해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회선 설정은 정보 전송의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신호를 보내서 회선을 설정, 점유하는 단계이고요. 비어있는 회선을 고정적으로 할당합니다. 점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회선이 이제 점유되었다면 이제 전달되는 정보는 전용선처럼 항상 동일한 경로로만 전송이 됩니다. 요게 이제 패킷 교환 방식과 다른 내용이죠. 패킷은 다른 경로로 막 이렇게 전송이 될 수 있는데 이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가 다 동일한 경로로만 전송이 됩니다. 데이터 전송이 끝났다면, 정보 전송이 끝나면 송수신 측에서 해제 신호를 보내서 할당받은 회선을 해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하고 해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선 교환망으로는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전화망이 있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송할 때 효율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지점 간의 연결을 요구하면 통신이 끝날 때까지 소요 회선을 교환기에서 연속적으로 연결하고요.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한 번 연결이 이루어지면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선 교환 방식은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회선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정보를 전송하는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서 전화 걸고 있는 그 전화 대기 중?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송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선로를 독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약간 비효율적이고 다중통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실시간 전송보다 에러 없는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는 구조에서는 좀 부적합한 방식이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문제를 다시 보시면 한 번 설정된 경로는 전용 경로로서 이 말 나오면 회선 교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유지되는 거. 그래서 영어로 나와서 당황스럽겠지만 회선은 요겁니다. 회선 교환 방식. 이건 패킷 교환 방식이고요. 메시지 교환 방식인데 이것도 제가 아직 안 다뤘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데이터 전송 방식 이거는 좀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쓱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통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단방향은 이거 이름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두 기지국에서 한쪽은 전송만 할 수 있고요. 다른 한쪽은 수신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라디오 같은 거, 그렇죠? 텔레비전, 공중파 텔레비전 같은 거,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단방향 통신. 반이중 통신은 양방향 모두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송신, 수신은 다 가능해요. 하지만 한쪽에서 정보를 보내고 있다면 다른 쪽은 수신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기지국은 송신과 수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할 수 없는 방식이 반이중 통신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팩스 보내고 받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내고 있으면 받는 건 못하죠. 그 다음에 무전기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듣는 건 못하죠. 이게 반이중 통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이중 통신인데 얘는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송신과 수신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라고도 부르고요. 양쪽 기지국에 동시에 송신과 수신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이중과 전이중의 차이점은 반이중은 송신, 수신 다 가능하고 전이중도 송신, 수신 다 가능한데 반이중은 동시에 안 되고 전이중은 동시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휴대전화 말하면서 듣는 거 같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 이런 거는 전이중 통신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올바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반이중 방식. 데이터는 수신 또는 송신, 즉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될 수 있고 전송 방향을 바꿀 수 없답니다. 그러면 반이중이 아니고 단방향이죠. 단방향. 2번. 데이터가 수신 측, 송신 측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전송될 수 있다. 전이중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 데이터가 수신 측, 송신 측 양쪽 방향으로 전송될 수 있지만 동시에는 할 수 없다. 이게 반이중 방식이죠. 반이중 방식. 그렇죠?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까지 다 봤고요. 네트워크 일반 중에서 현재 네트워크 개요에 대한 내용만 지금 달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근거리 통신 기술에 대해서 할 거고요. 아마도 실시간 수업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중인데요. 실시간 수업을 하고 녹화 영상도 찍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녹화 영상도 따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